상당히 국내 기업들이 개별 기업 단에서는 출하량 증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처음으로 2월달, 3월달 연속으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전 월 대비 증가했거든요. 11월달에 3억 5,458만 달러까지 바닥 찍었다가 4억 달러 회복됐고요. 지금 2월, 3월에 4억 1,208만 달러에서 4억 5,148만 달러로 수출 이 금액이 회복 국면에 있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혜가 기대되는 2차전지 주식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유럽의 포지셔닝이 높은 거는 삼성 SDI가 좀 높고요. 삼성 SDI가 근데 고가차 포지셔닝이 돼 있어가지고 삼성의 고가차면 BMW나 아우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BMW나 아우디가 올해 25년도에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엔솔을 보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LG엔솔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LG엔솔이 오늘 실적 나왔는데 4월 7일 나왔는데, LG엔솔이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한 89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인데 3,734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 잘 나왔는데, 물론 뭐 그것도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제외하면 800억 적자 아니냐, 뭐 그렇게 깎아내리시는 분들인데, 첨단 생산세액 공제도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공장 지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유럽에서 판매량 증가하는 부분 역시도 LG엔솔이 더 수혜다. 왜냐면 LG엔솔이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는 걸 이번 1분기 실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내면서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 어떤 차들이 잘 팔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는 중국의 BYD 뭐 저가 뭐 송 DM이라든지 뭐 BYD 시걸이라든지 이런 차는 국내 2차전지 업체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제치고, 역시나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는 뭐냐,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밸류체인이 유럽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잘 팔리는 차는 BMW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 쪽이 잘 팔리거든요. 그럼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 쪽을 가장 많이 배터리 밸류체인으로 갖고 있는 데가 역시 LG엔솔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상당히 선방하는 게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거는 SK온입니다. 물론 LG엔솔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상당히 유럽 쪽의 포지셔닝도 LG엔솔이 최대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LG엔솔 관련돼서 유럽에서 이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너무 떨어졌거든요. 50% 미만인데, 이게 그러면 올해 1분기 지금 아까 실적 나왔는데, 실적 나온 거 봤을 때 한 3분기 정도면 정상 수준 뭐 70% 가동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유럽에서 중국 그 배터리 소위 말한 이 밸류체인들에 대해서 미국하고 똑같이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공장이 지금 가동이 돼 있는 게 LG엔솔 말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중에 LG화 그리고 포스코 퓨처 그리고 LNF 이렇게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중에.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서 잘 팔리는 밸류체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 이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저는 포스코 퓨처엠 쪽이 좀 큰 것 같아요. LG화학 물량은 GM이라든지 요 미국 쪽 들어가는 물량이 좀 있는 것 같고, LNF는 뭐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유럽에 들어가는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쪽에 들어가는 게 포스코 퓨처엠 쪽 양극재단 그렇게 보고, 삼성 SDI 요 밸류체인인데요. 삼성 SDI는 미국 쪽은 루시드하고 리비안 외에 유럽 쪽은 BMW, 스텔란티스, 폭스바겐인데 BMW 물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이 BMW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 제일 크니까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상당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 예상하는데 BMW가 차가 잘 팔려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GM 말고 최근에 ESS 쪽으로 LFP를 수주를 계속 받고 있어요. 불과 뭐 작년 말에 테라젠 ESS 수주를 받았고, 또 엑셀시오 ESS LFP 수주를 받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발표 정리, 신한투자증권 요거, 그리고 앱테라 쪽에 원통용 2170 또 수주를 받았고, 최근에 폴란드 전력청으로부터 전력공사로부터 ESS LFP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대만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부터 4기가와트 또 수주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중국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BYD나 CATL이. 근데 상당 부분 BYD, CATL의 ESS 쪽을 삼성 SDI하고 LG엔솔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시장을 뺏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면 ESS 쪽에 LFP가 됐던, ESS 쪽에 NCA가 됐던 요 시장을 삼성 SDI가 또는 LG엔솔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들, 아까 말씀드린 ESS 양극재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쪽에 뭐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이런 양극재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거고, 2차전지 관련돼서 아까 특별히 그 유럽만 보기보다는 유럽하고 미국을 같이 봐야 된다, 유럽하고 미국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뭐 큰 수혜주는 LG엔솔,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럽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외에는 사실은 가장 공장을 또 많이 지어놓은 게 전해액 업체 중에 엔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엔캠이 좀 사실 재무구조 측면은 조금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3월달 거 지금 추정치긴 한데 미국이 YY로 20% 증가했고요. 유럽이 지금 역대급을 찍고 있어요. 유럽이 월간 판매 데이터가 3년 전에 30만 대를 넘은 적이 있고요.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32만 대예요. 이태리, 스웨덴, 스위스 이런, 그러니까 다른 뭐 기타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막 75% 막 성장이 나오고요. 영국하고 독일도 막 30%씩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달 데이터도 평균적으로는 27%가 넘었다. 그리고 월간 합산 데이터가 32만 대니까 3년 만에 30만 대를 월에 초과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 또 19% 나왔다는 거고, 2월 달에 데이터 보면은 전기차, 순수 전기차만 58.4%가 2월 달 판매량 증가했는데 유럽이 19% 증가했고 미국이 7% 정도 증가했습니다. 1월 달, 2월 달 계속 데이터가 연속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판매가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우려하는 거는 우리나라 점유율이 50% 중후반에서 47%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는 38, 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종에 중국 그 CATL 물량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경쟁업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우려인이 되고, 2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 건 데이터가 이제 다음 달에 말씀드릴 건데요. 2월 달 데이터 중에 의미 있게 많이 팔린 게 중국을 제외하고 봐야 되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제쳤거든요. 근데 테슬라 모델 3, 그러니까 모델 Y 주니퍼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Y 주니퍼가 3월 달부터 판매 개시했지만 유럽에서 실제 물량 깔리는 건 4월 달부터 깔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도 테슬라 모델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숫자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이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3월 달에 폭스바겐이 테슬라 제친 숫자가 좀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 밸류체인, 그리고 3등에 현대기아차가 스텔란티스를 제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밸류체인. 그래서 폭스바겐하고 현대기아차 밸류체인에 어느 배터리가 들어가고 어느 소재가 들어가는지 좀 봐야 된다. 개별 모델로 보면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3가 여전히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고, 폭스바겐 엔야크가 3등이고 아이오닉이 4등이거든요. 아이오닉 5가. 그러니까 요 모델에 들어가는 거, 모델 Y랑 모델 3에 들어가는, 엔야크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소재단을 봐야 된다. 근데 캐즘은 좀 해소되는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출하량 보면 출하량이 2월달, 3월달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유럽이 27% 증가했고요. 미국이 22% 증가했고요. 기타 국가에서 아시아, 중동 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34% 증가했는데요. 2월달 데이터는 SK온이 제일 좋았습니다. SK온이 38.4% 증가하면서 3.1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도 SK온이 38%, 미국에서 LG엔솔이 53% 증가했고요. 유럽에서 SK온이 4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 기업들, 개별 기업 단에서는 출하량 증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처음으로 2월달, 3월달 연속으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전 월 대비 증가했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3억 5,458만 달러까지 바닥 찍었다가 4억 달러 회복됐고요. 지금 2월, 3월에 4억 1,208만 달러에서 4억 5,148만 달러로 수출 이 금액이 회복 국면에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억 초중반까지 회복되면 정상 국면까지는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4억 5천대까지 회복이 됐다. 그래서 2달 연속으로 관세청에 이제 수출 무역 통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4억 5,148만 달러까지 수출 데이터가 좀 회복이 됐다. 그래서 양극재
소재단. 그리고 이제 코발트하고 니켈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 악성 재고가 소진 국면에 있는데 코발트, 니켈이 오르면서 양극재 판가도 2분기 이후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양극재 업체들도 엄청나게 리튬을 비싸게 샀던 악성 재고들을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상당 부분 악성 재고를 많이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리튬이죠. 리튬도 가격이 이제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리튬도 가격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리튬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이 거의 좀 끝나가는 관계에 있지 않나. 그리고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 준다고 하면 이제는 양극재 판가도 좀 올라가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중국에서 미국에 대해 관세를 엄청나게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때리면 전체적인 배터리 가격 상승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많이 빠졌는데 양극재 판가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발 배터리들이 좀 가격이 비싸지면 전체적인 글로벌 배터리 관련된 가격이 좀 상승 효과가 나온다고 보면 그러면 국내 배터리 셀 3사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 올라가면 그렇게 뭐 올해 뭐 이렇게 손해보는 국면은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가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트럼프 관세 부과 관련돼서 가장 타격을 입는 업체는 당연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수입차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미국의 상당히 원래 전통 강자인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죠. 왜냐하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멕시코나 뭐 캐나다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포드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픽업 트럭 80%만 미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20% 이상은 기타에서 하니까 그러면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의 탑티어 업체들이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돼서 비용 상승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냐 그럼 소비자가 타격을 입으면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테슬라는 20% 이상의 매출이 중국에서 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 조치에 반발해서 보복 관세를 때릴 경우 테슬라의 중국에서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국하고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이 있을 텐데 거기도 보복 관세가 붙으면 생산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업체들 대부분의 배터리 업체들 특히 소재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냐? 배터리 업체들은 FTA 체결 국가에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에 현재 공장이 없는 상황인데 현재 공장이 없으면 바로 직격탄을 관세를 부과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근데 셀사는 다르죠. LG엔솔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미국 공장을 지어놨죠. LG엔솔 공장만 봐도 미시간에 공장 있죠. 애리조나에 공장 있죠. 오하이오주에 공장 있죠. 테네시에 공장 있죠. 조지아 공장 있죠. 가장 관세로부터 LG엔솔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장 타격이 있는 거는 삼성 SDI입니다. 인디애나주 공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지금 가동을 앞당긴 겁니다. SKO는 삼성 SDI보다 훨씬 상황이 낫죠. 조지아 공장 있죠. 켄터키 공장 있죠. 테너시 공장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영향이 덜하죠. 다만 이제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최종 조립하기 때문에 25% 관세 부과되기 때문에 GM이나 스텔란티스 물량을 갖고 있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GM 스텔란티스 물량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죠. 그리고 소재단에서는 양극재 업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높은데 유럽 매출 비중 큰 게 아까 삼성 SDI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포지션 큰 에코프로비엠이 관세 측면으로는 계속 가장 타격이 좀 적을 것 같고 LG엔솔 GM 비중 높은 게 LG화학이거든요. LG화학하고 포스코퓨처엠인데 LG엔솔 GM 비중 높은 거는 멕시코 공장 때문에 LG화학하고 포스코퓨처엠의 피해가 좀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이 되고 또 LG화학하고 LNF는 중국하고 유럽 수출 물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LG화학은 GM에서 깎아먹은 거를 중국이나 유럽 수출로 벌컥하니까 그냥 똔똔 정도고 포스코퓨처엠은 GM 매출 비중 높아서 피해가 큰데 삼성 SDI 쪽 물량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커버를 쳐주니까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 결론적으로는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좀 안전한 거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쪽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에코프로비엠도 SK온 쪽으로 나가는 거는 SK온을 통한 포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포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멕시코 공장이라든지 미국 외 공장 물량 때문에 타격을 입어 보이고 현대기아차 쪽을 포지셔닝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조지아 현지 공장에서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 관련돼서는 소재단보다는 배터리 셀단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관세 측면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셀을 보는 게 맞고, 소재단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은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정도가 되고, 이 공장도 엄청나게 많이 지은 게 지금 엔캠이 미국하고 유럽의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엔캠도 사실은 관세 피해로부터 좀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예찬론자 댄 아이브스라고 굉장히 IT 테크 쪽 전문 애널리스트, 이분이 목표 주가를 어제 나왔어요. 이거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315로 43%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 보면 재미난 거는 사실 펀더멘탈 얘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입이 테슬라의 가치를 막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이 댄 아이브스에 따른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 정치적인 상징이 됐다. 머스크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이 테슬라 전체적인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야기한 브랜드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잠재 고객을 10% 이상을 잃을 것이다. 그건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더 잃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4월 10일 날 보복관세 때릴 건데 테슬라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복관세 직격탄을 맞는 동안에 중국 소비자들은 테슬라 대신에 BYD나 샤오펑이나 다른 중국산 제품을 훨씬 더 많이 살 거다. 그리고 이탈리아 극우정당 행사에도 일론 머스크가 화상으로 참여해서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바란다. 무관세 체제로 나아가서 자유무역지대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길 바란다 하면서 트럼프랑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보고 있고, 다만 여기 지금 내용 중에는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가 올해 1분기 인도랑 테슬라의 그러니까 출하량을 37만 5천 대로 예상을 했는데요. 33만 대도 못 미쳤어요. 33만 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딱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우려로 목표 주가를 $275로 내렸고, CFRA는 여기도 $360로 하향 조정했고, 트루이스트 시큐리티 여기도 $280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실제 나오는 전기차 판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로 벌어들인 캐시로 자율주행이나 인공위성이나 휴머노이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캐시카우인 전기차가 계속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차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억울한 측면이 있죠. 1분기에 모델 Y 생산량이 의도적으로 축소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유럽에서. 왜? 신차가 나오니까.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럽 시장의 판매가 올해 들어 40에서 50% 급감했다. 뭐 테슬라의 모델 3랑 모델 Y는 경쟁력을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월달 2월달 두 달치 데이터 갖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테슬라의 1분기 생산 통계에 따르면 모델 Y를 신차 때문에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25년 1분기에 생산 라인 전환 때문에 모델 Y 생산량이 작년 1분기에 30만 대였는데 절반 이상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못 판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이제 새 차로 싹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는 거죠. 25년 동기 대비해서 유럽에서 36,000대의 판매를 했으나 작년 같은 경우 24년도 같은 경우 올해 16,000대니까 절반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고 소진 후 팔 차량이 부족했음을 공급 부족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겠다. 차량을 판매를 못해서가 아니라 판매할 차량이 없어서 못 판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작년 말에 기존 모델 Y 재고를 이미 대폭 할인 판매를 통해 소진을 했다는 겁니다. 모델 Y의 신상,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빠르게 중국에서 지금 20만 대 정도, 물론 여기서 취소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만 대 정도의 지금 사전 판매 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정식적인 배송은 5월 달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판매 급감은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부족이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수요나 시장에 나온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보고요. 고성장 고수익성의 ESS 부분이 YOY 전년 대비해서 1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력 자동차가 부진했던 부분은 ESS가 커버를 치고 있는데, 다만 이 모델 Y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반영되는 국면은 사실은 5월 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도 데이터가 안 좋을 수 있다. 23년, 24년 연속 2년 연속으로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역시나 테슬라의 주력 SUV 모델 Y이기 때문에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여기 재미난 거는 모델 Y는 별도로 판매했던 완전 자율주행 FSD의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가격 보니까 5,900만 원대더라고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4천만 원대 살 수 있어요. 4천만 원 후반대까지. 근데 저는 상당히 가격 경쟁력까지 이제 테슬라가 갖추면서 나오고 있다. 신형 모델 Y가 3월달 한 달 동안만 43,370대를 팔았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그리고 모델 Y를 생산하는 공장이 이제 4개 공장 라인이 모두 정상화 진행 중에 있다. 몇 주간 생산 중단된 부분이 새 모델 Y 생산 증대로 회복 국면에 있다. 중국 그 매체, 언론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내 각 매장에서 하루 평균 120건의 신규 주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만 건의 주문을 접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델 Y 관련된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판매량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발언, 그게 더 크다고 보고요.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판매량은 회복될 거고, 이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관련돼서 6월 달에 아마 텍사스 오스틴에서 요거 만약에 비감독 자율주행 시스템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그게 엄청나게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통적으로 미국 애널리스트도 얘기하는 거는 요 자율주행,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에 대한 기대감은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 아주 공통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한 의견들이 많은데, 요게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로보택시 서비스 실현하고도 또 지연되는 효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 25년 6월 달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게 또 굉장한 트리거가 돼서 좀 상승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200불 초반까지 나왔는데요. 와, 지금 원래 400불대에서 200불대까지 딱 정확히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아까 그 테슬라 관련된 목표가 낮춘된 웨드부시 얘가 315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320달러, 그 다음에 CFRA가 뭐 360달러, 전부 제가 대충 평균만 봐도 엄청나게 낮췄던 UBS 정도, UBS만 225달러거든요. 얘네 빼고는 300불 중후반이에요. 근데 300불 중후반인데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230불이니까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또 빠지고 있거든요. 200불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전 미국 주식에 관심도 없고 국내 주식에 몰빵인데, 테슬라가 그래도 200불이 깨져가지고 지금 목표 주가, 테슬라의 지금 미국에서 잡은 목표 주가 평균 가격이랑도 50% 정도 괴리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성장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자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잘 가다가 지금 주가가 박살 났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이 생산 현장과 생활 속의 서비스 시장에 아직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못한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제조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해서 쓸지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각종 그 노동과 관련된, 근로와 관련된 점점 많은 이런 사회적 비용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특히나 사람이 하기 힘든, 또는 노동의 강도가 센,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위험 사고가 발생할, 그래서 이런 쪽에 과도기는 있겠지만 일단 협동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죠. 그 협동 로봇의 과도기가 지나면 다 휴머노이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 쓸 이유가 없는 게, 왜 안 썼냐 봤더니 기술적으로 부족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비쌌다. 세 번째는 뭐 인간하고의 어떤 뭐 윤리 규제 문제. 근데 윤리 규제 문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풀고, 가격은 로봇이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뭐 소위 말하는 테슬라급은 아니지만 투핸드급인데 여기서 3천만 원대 로봇을 냈어요. 근데 그게 중국의 이제 인터넷 쇼핑몰 징동닷컴에 나오자마자 바로 매진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이거 상용화해서 이거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순간에 이미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가격 경쟁력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죠. 테슬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의 실생활과 제조업체의 생산 공장을 대체하면서 생산성 올라가죠. 진짜 재미난 통계가 자동차 업체에 관련돼서 로봇을 써가지고 전기차 가격 자체가 그냥 로봇 쓰는 것만도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전기차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지죠.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원가를 반값으로 줄이니까 그 반값으로 줄이면 전기차 업체가 마진이 남죠. 그 원가 줄인 만큼 전기차가 마진 가져가잖아요. 근데 소비자한테는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럼 소비자도 윈,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자도 윈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기차에만 적용이 될까요? 반도체 업체에서 사람 대신에 반도체 사고도 나고 불량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를 휴머노이드로 일부만 대체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반도체도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반도체로 만드는 각종 IT 기기 제품들의 가격이 떨어져요. 생산성 올라가죠. 반도체 업체들 마진 좋아져요. 그러면 사용자 측이나 구매자, 소비자 측이나 모두 만족하는 윈윈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쪽에 조금 부진하고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어제 그 X에서 옛날 굿트위터죠. 3천만 명의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데이트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로봇 발걸음이 엄청나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팔 움직임도 훨씬 더 가볍고 거의 뭐 사람에 육박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 테슬라 밀란 코박이라는 테슬라 부사장이 우리의 옵티머스 프라임은 순수 시뮬레이션 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프라임의 진전이 매우 빠르며 올해 상당히 많은 수의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이 등장할 거다. 그래서 테슬라가 밝힌 것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 공장에 5,000대 정도를 시험 생산하겠다고 했고 내년에는 5만 대 정도까지 10배 이상씩 이렇게 키우겠다고 했어요. 옵티머스가 소위 말하는 IT 전문 매체는 막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여전히 대부분 사람이 원격 조정해야 된다. AI 측면의 진전은 미미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휴머노이드 테슬라 옵티머스 그 다음에 테슬라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가 하는 피규어 AI의 BMW 제조 공장에 투입되는 거 보면 머지않은 시기에 실제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히 빠르게 상용화되는 시기에 올 거라고 보고 규제 문제랑 가격 문제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테슬라만 해도 이 옵티머스 가격을 시장에 깜짝 놀랄 만한 가격대 뭐 4천만 원대 정도? 그 정도 가격대까지 낮춘다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생산량이 아까 뭐 5만 대 갖고는 부족하고 뭐 최소한 10만 대 이상 돼야 되는데 요 10만 대가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뭐 28년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빨라질 수는 있겠다. 27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시장은 굉장히 크고 그 휴머노이드 시장이 큰 국면 중에 테슬라가 역시나 로봇 관련돼서도 탑티어인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피규어 AI도 있고요. 중국의 유니트리도 있고 엑스원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리고 영국 로봇 업체를 아마존은 디지트라는 로봇 업체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회사에 지금 사실 또 구글이 또 5천억 정도 이상을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자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또 로봇 관련된 또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피규어 AI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코스모스라고.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로봇들이 좀 개발될 거라고 보고 국내 시장도 늦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다양한 로봇 관련된 부품 업체들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뭐 하이젠 RNM이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한 저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로봇 관련돼서는 테슬라가 1, 2년 시기가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대세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는 국면으로 간다. 그게 1년 빨라질지 2년 뒤로 미뤄질지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부분이 시간은 늦춰졌지만 그게 실제 실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도업체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성장하며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로봇 관련된 업체들은 굉장히 파급 효과에 따른 같이 폭풍 성장하는 국면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또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 축을 좀 차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